안녕하세요. 이게 왜 비디오가 안 나오죠? 저는 이제 나왔다. 들리는데. 근데 왜 유 대표님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나왔네. 저는 잘 보입니다. 네, 저도 보이는데 지금 화면이 좀 매끄럽지가 않네요. 예,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네, 네트워크 상태가 잠시만요. 누가 들어오셨네. 김재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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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쁜 일 끝났죠? 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끝나지 않았어요? 연말까지예요. 그건 얼마까지예요? 12월 말까지. 네? 어제 끝났어요? 네. 우리는 1월 중순에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중순에 끝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또 이 퇴직한 사람, 이동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소진하려고 어제까지 해서 이제 사업 딱 끝냈어요. 이제 알바 끝났어요. 1년도도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서에 넣었는데 이제 또 모르죠. 이름이 또 바뀌었다고요. 뭐 역량 강화 사업인가 이렇게. 네, 맞아요. 저희도 그 역량 사업 강화로 바뀌고 사업이 많이 취소된 게 많네요. 그러니까 금년에 좀 방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인원이 많이 좀 줄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금년 했던 사람이 이쪽은 이제 많이 잘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 일자리 가지고 저 취업률 저기 하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좀 낮아져 가지고요. 세수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요. 부천이 사업이 좋은 동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수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이 옛날부터 그 중동 신도시가 있고 그래가지고 재산세 수입이 많은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것이 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제 어쨌든 부천은 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동네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낮다 그러니까 거기도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네. 기업들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요. 어디로 빠져나가요? 폐업들 하는 게 많더라고요. 살림살이가 상당히 좀 큰 업체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예년에 부천시 재정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무역 화성시 같은 경우가 이래도 상당히 좋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저 현대자동차가 버텨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사실은 수지가 예전만 못하다. 유 대표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저는 경제 쪽은 어두워서요. 마케팅 하시는데요. 예.
많이 그 깊이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네. 전에는 중소기업을 이렇게 탄탄히 세워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도 하고 한 것 같던데 요즘은 국가 예산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요. 이제 도서관 쪽도 예. 뭐 예산 잘라버렸다. 이제 R&D 쪽도 뭐 든다. 하여튼 저기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까지도 지원을 받은 게 명년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 뭐야 맞습니다. 이 시민 단체들 그런 게 이제 다 죽어나는 거죠. 네. 이제 노동조합도 2년 전에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뭐 회계 부정 이러면서 노동자 지역도 좀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시민 사회단체에 포함됐는데 그런 빌미로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데 그러니까 이 저기 저 인천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제 저도 마을 공동체를 하고 있지만 그 지원센터가 금년 12월 달에 그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인가 거기서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네. 8월부터인가 이제 그게 이제 위탁 기간 종료하면 폐쇄한다. 이렇게 이제 통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공동체 관계자들이 이제 네. 으쌰으쌰를 한 거죠. 이 뭐야 인천시청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런 저기 모임도 갖고 또 이렇게 항의도 하고 뭐 손팻말도 만들고 그런 거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천시의 의원들한테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예. 그걸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이제 면담을 하고 또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의원들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이 항의성 글을 보내든지 그런 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은 이 12월 달에 재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민사회단체 일환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성가족재단에 이탁을 줘서 운영을 몇 년 했거든요. 10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뭔 논리는 맞죠. 저기 12월 달에 이탁 기간이 종료하니까 이제 이탁을 종료하겠다. 예산 안 주겠다. 근데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직원을 10명 이상 이렇게 상근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개별 마을 공동체 지원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없앤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도 여기는 재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선 이제 한시름은 놓고는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있었어요. 각 구마다 있었는데 뭐 연수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막 그게 싹 작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서구 쪽에 있었으니까 예, 서구 쪽 없어져 버렸지. 연수구는 그 전에 저기 저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이 2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종료 시점에 종료를 딱 해버리고 지금 저기 구단위는 지금 제가 있는 중구만 현재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만료되면 그렇군요. 그때 좋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말은 없어요. 근데 네, 네. 12월 달이라고 하는데 곧뭔 저기를 하는데, 근데 거꾸로 사업은 지금 이제 12월 10날 11일 날 이틀간 제주 워크숍 간다고 또 신청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간다고 신청을 또 했는데 이게 막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인지, 거기는 청청 가봐야 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니까 위태위태한 거예요, 마음이. 네. 하여튼 잘 지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국가 예산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화면 PIP가 안 나왔다. PIP. 이쪽에 지금 뭐 하여튼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요. 잠시만요. 파일 보시 전체 보기. 네. 자, 오늘 109번째 내가 좋아하는 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디언 잠언 12번째인데요. 나는 땅의 끝까지 가보았네. 나는 물의 끝까지 가보았네. 나는 하늘 끝까지도 가보았네. 나는 산맥 끝까지도 가보았네. 하지만 내 친구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네. 라고 하는 나바호족의 노래의 가사인 모양인데요. 네, 그런 글귀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도깨비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도깨비는 아이들이 즐겨 읽는 전래 동화책에 좀처럼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죠.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도깨비는 무섭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우리나라 도깨비들은 참 정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장난기가 많아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의 지혜에 우스꽝스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도깨비에 대한 그런 글인데요. 도깨비는 뭐 잡기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영령 숭배에서 생겨나 지역마다 기상천외한 설화도 많습니다. 오싹한 이야기도 있지만 무섭거나 괴기스럽지 않습니다. 외국의 좀비처럼 흉물스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장난꾸러기에 정도 많고 정의롭기도 해서 친근한 존재입니다. 그런 도깨비와 노는 아이들은 즐겁습니다. 유쾌함과 비범함을 키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도깨비를 이렇게 의미 있게 표현을 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어떤 수술이든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같다. 수술 단계를 하나하나 여러 차례 점검하고 나면 수술을 시작하는 것 말고는 더는 할 일도 없다. 마치 벼랑 위를 맴돌면서 심연으로 뛰어들
용기를 짜내는 사람처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다 수술이 시작되면 그 순간 불안은 그저 사라져버린다. 한 단계에 집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된다. 라고 하는 그 수술에 대한 어떤 과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해도 달도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의사에게는 숨을 고르는 시간이고 환자에게는 삶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생과 사, 믿음과 기대, 불안함과 두려움이 엇갈립니다. 그러나 막상 수술이 시작이 되면 담담해진 의사의 손끝에서 지구는 다시 돕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도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은 다시 살아나 멈췄던 몸을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수술에 대한 그런 단상을 표현을 한 글이 되겠고요. 다음은 북극의 마르코 폴로. 북극 지도는 종류도 엄청나고 제공하는 정보도 놀랍다. 조용한 방에서 집중해서 지도를 들여다보며 지도가 주는 정보들을 소화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북극의 마르코 폴로가 될 것이다. 북극을 꿈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 중에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지구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구본을 돌려가며 세계 여러 나라를 머리에 그리며 꿈을 키웠습니다. 저도 큼지막한 지구본을 고도원의 숲속 서점인 합의 책방 한켠에 놓아두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돌려보게 하고 있습니다. 낯선 국가와 도시를 짚어보며 꿈을 키우다 보면 언젠가 실제로 북극의 마르코 폴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다음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기쁨. 이런 체험은 강렬한 기쁨과 환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실제로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머릿속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혈관이 따끔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현상을 체험하는 순간에는 우주 만물을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는 말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지적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 기쁨의 순간은 느닷없이 다가옵니다.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나도 멈추고 세상도 멈춘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기쁨의 미소가 배어나옵니다. 이유도 모를 환희가 솟구쳐 나옵니다. 무엇이 어떠해서의 기쁨이 아니라 이유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순간은 두 번 다시 같은 형태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쁨이 더없이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쁨에 대한 그런 그 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디아 자문을 포함해서 네 가지 문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느낀 소감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디언 자문에서 나는 땅의 끝까지 가보았네. 참 그 인디언 자문은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이 감동이 넘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땅의 끝까지 가보았네. 참 그 어떤 그 도전이랄까 아니면 실험이랄까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글로 이해를 됩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 아이들은 이 인천에서는 이제 인천에 이제 섬 사라 만들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라를 참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동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백령도의 명궁 거타지. 또 그런가 하면은 요건 이제 영종도의 아기장수. 근데 이게 지금 10권 이상 지금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 사라를 만드는 목적이 과연 뭘까? 이렇게 이제 그 사라, 오늘 그 주제가 이제 도깨비와 아이들인데, 이 사라가 이 그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됐는데, 이제 역사문화 체험 지도사라고 하는 그런 저기를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저녁이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기 성북 힐링이 이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서도 이 인천의 보호수가 아니 우리나라의 전체 보호수가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인천의 보호수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는데, 그게 천연 기념물이 또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보호수를 에 대한 이제 얘기들. 그러면 저쪽 가정동에 해안나무라고 하는 한 600년 된 보호수가 있는데, 그 해안나무가 위에서부터 꽃이 피면은 풍년이 들고 밑에서부터 꽃이 피면 흉년이 든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 물 공급이 원활하고, 그래서 저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부터 피면은 풍년이 드는 그런 이제 논리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사라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자연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만들고 개발하고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건너뛰고 북극의 마르코 폴로, 이게 이제 지도 정보가 이제 북극 탐험을 한 적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 이 프랑스 군함이 와가지고 우리 이 인천 이쪽에 지도 측량을 했어요. 기록을 남긴, 그게 일본이 강화도 침략을 하는, 또 강화도 조약을 맺는 빌미가 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에 오기 전에 이 인천의 응봉산, 여기 자유공원 건너편에 이제 응봉산 바로 그 옆에 관측소를 세웠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최초 관측소인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중앙 관상대 생기면서 기능이 옮겨가긴 했지만, 그런 관측소를 만든 것도 다 이런 그 지도 또는 지역 탐방, 그 측량, 이런 것을 위해서 했던 거죠. 이상으로 끝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건너뛰셨는데,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인디언 자문 쪽에서 느낀 거는 모든 게 하나로 얽혀 있다, 그 이야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양자역학에서 양자 얽힘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불교의 연기설이나, 그 다음에 불교에서 보면 인드라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득 찬 구슬에 우주의 각각이 우주의 나머지 부분을 다 비추는, 서로 비추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우리 산다는 존재도, 생명도 결국
그거를 이야기한 거 아닌가. 서로를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이 났고, 도깨비와 아이들 부분에서는, 저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옛날에는 마을마다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 장승? 아니요, 일반적이지 않은 아저씨? 약간 정신세계가 독특한?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한두 명씩. 그렇게 있었는데,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면에서는 순진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가늠하기 힘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세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도깨비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함께 살던 그런 모습이 설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 보면서는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치료 상담 또는 아니면은 일반적인 생활하는 사람하고 분리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화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에 감춰진 일부분 요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이든 그걸 포용하는 것이 그걸 포용해내는 게 그냥 포용해내는 그 범위가 그 사회의 역량이다. 그 부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 그 부분에서는 강연을 나가도 똑같은데 그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까지는 약간 이게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일단 시작되면 그때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네, 또 하나는 기획할 때와 그 다음에 실행할 때의 차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마르코폴로 부분에서는 구글어스 생각이 났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하루에 5분이라도 구글어스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나라나 특정한 도시, 지역 이런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런 루틴을 있었는데 제가 어느 사이인가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거 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루에 한 곳씩 이렇게 좀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기쁨, 그 부분에서는 그냥 외부 자극과 사고의 중간 영역, 그러니까 내 몸이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래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늦게까지 모임이 있어가지고 늦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요. 목이 좀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인디언 잠언에서 끝까지 가보았네라고 하는데 아직 끝까지 가보지 않은 또 영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끝이 어딘가라고 하는 또 호기심, 그런 생각. 진정한 선생님 웰다잉 쪽에 이제 또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과연 끝까지 가보았네라고 하는 의미가 실제로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져봤습니다. 도깨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믿었던 시절, 그러한 어떤 순수한 마음, 도깨비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한 시기에 어떤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리워진다 그래야 되나요? 상당히 동경이 되는, 저도 무섭다기보다는 친근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제가 느끼는 도깨비 아닌가. 마음속에 도깨비를 또 항상 찾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봤고요.
수술은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뭐 수술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렇게 좀 멈춰 있는 시간, 멈춰 있는 시간이죠. 결국 뭐 전신 마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억 자체가 이게 단절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수술하는 시간은 뭐 전혀 이제 우리가 회상할 수가 없고 그냥 침묵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수술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일깨운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뭐 재생의 생각도 들곤 합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북극의 마르코 폴로 하여튼 뭐 실제로는 세계 이 설국의 지형들이 지구 온난화로 많이 이제 소멸돼 가지고 그 지도 자체가 이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실제로는 인간들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어떤 경각심 이런 부분들을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날씨가 또 쌀쌀해진 거죠? 어제 들어올 때 보니까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집니다. 예, 좀 그런 것 제가 같습니다. 네네네. 이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도 결국 또 음주를 하게 되고 밖에 나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면은 꼭 이게 목이 좀 잠기더라고요. 그럼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이 감기로 갈 수 있고 또 이제 외출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무리하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도 유념하시고요. 좋은 주말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참석해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네. 공원장님이 필리핀에서 인사하셨네요, 댓글로. 지금 보고 계셨고요. 태국에서, 예. 네네네. 고맙습니다.